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수생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수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죠. 삼수는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수생이나 재수생이나. 재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합격한 대학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1년 더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한 완전히 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재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세월이 살다 보니까요, 한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 더 투자한 거 별거 아닙니다. 저희 형님은 삼수하셨어요. 그것처럼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2년을 더한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 레벨을 높였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대학교 가도 하여튼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투자를 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볼만 해요. 대신 그냥 무작정 도전하면 재수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수생 중에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맞아요. 저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작전을 짜지 않았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수를 해야지 성공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시작하였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누가 시작하였는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저는 1년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 우리 아이가 이야기했다라면 찬성. 하지만 어머님 레벨에 맞지 않는 대학을 우리 아이가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거지로 시키신다라면 저는 완전 반대. 왜 그러냐면, 재수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 아십니까? 고등학생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억압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은 못 사 먹는다고요. 하지만 재수생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사회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놀 곳도 많아지고요. 고등학교 때 놀지 못했던 거 대학교 가거나 성인 되면 놀 곳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다 풀어지거든요. 그런 사회가 유혹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는 반드시 학생이 하고자 했을 때, 재수를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부모님들의 권유로 만약 아이가 재수를 한다면 저는 한여름이 되는 순간, 너무 더워지는 순간 정말 기운이 아마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재수를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머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재수를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저는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재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 1년 더 투자해서 나의 이 능력을 사회에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저는 재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시작했을까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입니까? 학생이 만일 도전했다라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재수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한 저도 기숙사라는 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재수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학교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학교 목표를 정하라는 게 뭐냐면 2018년이 되게 되면 입시가 또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정시
특히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대학교의 목표군을 정해놓고 그 학교가 뽑고자 하는 전형에 맞춰서 시간을 할당하는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자, 학교 목표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제가 이거는 학생을 무시하거나 어떠한 기준선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지방대를 떨어졌습니다. 지방대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을 떨어졌는데 저희 목표는 서울대예요. 라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만일 반영한다라면 그만큼 대학 라인을 짜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학교는 학과마다의 그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2018년이 되게 되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도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한 문과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라인을 우선 가나다군을 짜놓고 재수라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학교가 원하는 아이로 재수라는 이 공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딱 맞게끔 효율적인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냥 무작정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작정 계획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대학교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학교 목표를 정하고 어떤 대학교가 어떤 반영을 갖고 있고 어떤 수업에 어떠한 과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갈지를 정해놓고 비슷한 대학 라인군을 짜놓고서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솔직히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재수생 여러분들, 학과가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겠지만 대학 레벨을 보고 준비한다면 저는 솔직히 학과보다는 학교 반영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야 됩니다. 요번에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문과 학생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점수를 잃고 가게 된다고.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반영 비율이 수학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체크를 하고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수 컨설팅이라는 걸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대학 라인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갈지. 만일 그거 꼭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직접 찾아가면서 어떠한 대학군이 2018년 지금 다 발표 났거든요. 대학교가. 그 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뽑아서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학원에다 보내고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재수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건 자신의 약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기본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사항 6월, 9월 수능 시험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시험지를 분석하지 않고 성적표를 분석해요. 그래서 낮게 형성된 점수대를 가지고 만약 내가 수학이 점수가 좀 낮았고 영어가 높았다면 공부하는데 수학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9월 수능 시험지에 내가 만약 수학이 약했다라면 수학의 어느 파트, 어느 문제 유형, 어떤 단원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인 공부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재수를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체 스토리대로 또한 프로그램이 짜진 어떠한 재수종합반이 됐건 어떠한 학업에 대한 학원이 됐건 그냥 그 스토리 일명 짜진 프로그램대로 제가 또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의 프로그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약한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을 빨리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만 잘해도 대학은 합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재수를 하면 여러 가지 재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학종재수라는 거 있어요. 일명 생기부재수라고 그러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논술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국어를 잘한다.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문과는 국어고요. 이과는 수학이겠죠. 잘한다면 그 하나의 우물만을 제대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는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문을 열어줬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파도 대학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도 충분히 상향시킬 수 있고요. 만일 논술을 잘하는 아이를 정시는, 그러면 정시는 논술에 맞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공부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 전 방송 예비고 설명회 방송 때 얘기를 드렸는데, 영어는 솔직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따기는 좀 좋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최저 맞추기는 좋겠죠. 그러니까 만일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면 영어를 좀 한다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최저를 맞춰가기가 쉬우니까. 옛날에는 90점 나도 2등급 뜨지만 지금은 무조건 1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논술을 잘하는지, 아니면 생기부 재수를 할 건지, 아니면 정시를 할 건지, 저는 솔직히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시면 정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시만 준비하던 아이가 또 수시 기간 되면 또 수시를 또 건드리기 시작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시로 준비했으면 죽어도 그냥 정시로 죽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성적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시만을 준비하던 학생들, 제가 여태까지 10명 중에 7명은 다 논술을 또 시작을 합니다. 6월이 되면. 그러면 또 정시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뺏기거든요. 한 우물만 제대로 한번 파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학교를 목표를 정하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논술이면 논술, 정시면 정시, 학종 재수면 학종 재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대학교는 합격합니다.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폰과는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좀 빠른 아이들은 고2 아이들한테도 컨설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 저는 솔직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핸드폰이 참 딜레마 같은 거라고. 왜 그러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핸드폰이 어떤 존재냐면 이런 겁니다. PC방에 아이가 PC방에 앉아서 옆에 친구들이 겁나 떠들고 있는데, 친구들이 떠드는데 PC방에 앉아서 앞에 TV가 켜져 있어요. 언제든지 리모컨으로 TV를 켤 수 있다고요. 또한 언제든지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옆에 친구들이 언제든지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핸드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으로 TV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친구들과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PC방에 앉아서 TV의 리모컨을 손에 들고 친구가 옆에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또 핸드폰을 안 주자니 의사소통, 일명 엄마가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핸드폰을 주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핸드폰과의 이별이 시작돼야 돼요. 완전히 핸드폰이란 건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핸드폰을 만일 버리지 못할 거면, 핸드폰을 내 손에서 놓지 못할 거면 재수하지 마세요. 전 솔직히 강력하게 말할 자신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정도 정신이 썩어서 무슨 재수를 해요. 재수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핸드폰과 이별을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따위 정신으로는 재수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핸드폰과의 이별을 하실 거면 재수를 하고요. 이별 못할 거면 저는 솔직히 재수하지 마요. 그 정도 정신과구로 재수해봤자 성적 안 올라요. 자, 학생부 종합재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이제 수시를 뽑는데 생기부를 분석해서 이제 학생부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정말 좋은 재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공부할 것도 없고요. 솔직히 학생부 종합재수 저희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솔직히 아이가 뭐 수능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가 없는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3학년까지 만들었던 생기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름 때 좀 더워지면 아이 불러드립니다. 제가 자소서 좀 한번 쓰자고. 그럼 뭐 염색하고 나타나고 자소서 쓰다가 힘들다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학생부 종합재수라는 건 솔직히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기록부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대학 레벨이 좀 낮게 만일 갔다라면,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정시 점수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대학 레벨을 좀 낮게 해서 갔다라면 다시 한번, 재수생들은 솔직히 학종의 기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삼수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종 종합재수라는 거는 현재 생기부와 입학한 학교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있었던 사례가 가지고 얘기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어떤 D군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정교권이었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던 학생인데 모든 생활기록부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신문 언론 쪽으로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 내신 등급도 괜찮게 나오고 언론 쪽으로 뭐 언론에 관한 부분 3학년 생기부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막판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교대 라인으로 다 틀었어요. 생기부를. 그런 바람에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간 대학교가 인천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솔직히 전교권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대를 가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공부하긴 싫대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교 친구예요. 그래서 조교 친구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받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그러면 학종재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그 친구가 뭐 한양대도 넣고요. 경희대도 넣고 뭐 건국대학교 넣고 동국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그 중에 합격한 학교가 건국대학교였어요. 솔직히 재수생의 학생부 기록부 일명 생기부는 솔직히 현역 아이들보다 저는 좀 불리하다고 봐요. 1년 동안 아이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경희대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친구라면 그거보다 좀 낮은 급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대학 레벨을 한 단계씩 내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상중하로 넣으니까 한양대 경희대도 넣고 뭐 건대도 집어넣고 인하대도 넣고 했었는데 그중에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레벨을 좀 높여준 겁니다. 이게 학종재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기부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만일 레벨이 좀 높게 생기부가 형성됐다라면 한 번 정도 도전해볼 만 하잖아요. 왜 그러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뭐 자소서 라인 다시 짜가지고 다시 쓰고 뭐 준비해가지고 면접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재수는 그렇게 크게 뭐 힘든 재수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또한 실패한 원인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여태 만일 전에 어떤 학교에다가 생기부를 가지고 자소서를 써서 넣어서 떨어졌다면 그 자소서와 생기부를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라인을 다시 짜고 아이에게 더 좋은 전공 적합성을 찾던지 아니면 자소서를 더 깔끔하게 잘 써서 재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작년에 좀 실패했던 이유를 좀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대학교를 다시 한번 지원하는 거. 되게 좋은 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공 적합성이나 내신이 좀 받쳐져야 돼요. 뭐 내신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뭐 3등급을 선을 긋는데 표준 편차 계산하겠지만 3등급 정도로 선을 긋고 일명 전공 적합성, 일명 스토리텔링이 생기부 안에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수상도 좀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기부가 좀 괜찮은데 만일 다 떨어졌는데 정시를 못 봐서 가는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하고요. 아니면 생기부를 했었는데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한두 단계 더 높여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생기부 재수를 좀 많이 신청하시는데 대신 제가 봤을 때 스토리텔링 일명 전공 적합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지 저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권하거든요. 해보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하기가 힘들겠죠. 거기다 재수생 생기부인데. 또한 6번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6번의 기회를 한 번 더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생기부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을 때. 생기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수상도 뭐 한두 개 있고 막 무단 결석이 있고 막 이럴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생기부가 잘 된 학생인데 한 번 정도는 더 대학 레벨을 높여서 안 되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다니면 되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게 생기부 재수입니다. 자, 그리고 좀 민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민감한 건데 뭐 댓글 달고 욕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숙사 학원입니다. 기숙사 학원 좋은 학원입니다.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관리도 해주고 뭐 밤새도록 공부시키다가 뭐 관리해주다가 재웠다가 아침 겁나 일찍 깨워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공부하기 참 좋은 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기숙사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놀기도 되게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동떨어진 거리, 컨트롤, 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 다 컨트롤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컨트롤 다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다 컨트롤 못 해요. 자기가 놀려고 맘만 먹잖아요.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또 기숙사 학원이에요. 그래서 막 퇴실당하고 그런다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숙사 학원은요, 진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강한 학생들이 들어가야지 버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수능을 봤을 때 1, 2등급 정도 나온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하위권 아이들 있죠. 우리 이제 뭐 4등급, 5등급 밑에 있는 아이들, 특히 뭐 수학을 좀 못한다거나 어떠한 기본기가 좀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기숙사 보내시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숙사 학원의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의 개개인을 케어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학교랑 비슷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시스템대로, 학교처럼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솔직히 저는 하위권 학생들은 기숙사 들어가는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기숙사 들어갈 돈 가지고 딴 거 하라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만약 1, 2등급 학생이에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기숙사고는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당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지원했잖아요. 지원했는데 내 학교 레벨이 안 맞아. 나는 여기 붙어도 안 갈 것 같아.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그게 뭐가? 1년 더 하는 게 뭐. 걷다가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건 이겁니다. 재수할 마음이 생겼으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거죠. 당장 들어가세요. 지금 기숙사 학원들 다 문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약점은 뭐였는지, 1, 2등급 아이라도 제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빡세게 채워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직히 1, 2등급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간다면 성적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학교 생활과 비슷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숙사 생활을 군대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와 딱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 프로그램이나 학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내 자신을 어떻게 꾸며서 갈 건지에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솔직히 기숙사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옆에서 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놀려고 맘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약점이 많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기숙사 학원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싸겠습니까? 솔직히 기숙사 학원 다닐 돈이면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재종반 끝나고 과외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재종반은 낮에 가거든요. 재종반 다 끝난 다음에 밤에는 수학이 됐건 뭐 수학이 진짜 약하다라면 수학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은 솔직히 그 고3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수능을 볼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그 재종반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과외 선생과 재종반의 역할 분담이 되는 거겠죠. 재종반은 시스템대로 가고 고3 거를 한다라면 우리 과외 선생님은 우리의 아이가 부족한 부분, 단원이 됐건 어떤 파트가 됐건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갈 그런 비용이 있다라면 저는 솔직히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외 시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아이가 그만큼 밖에 나가서 놀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숙사 학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럽니다. 공부 못한 학부모님들 그냥 다 때려눕니다. 너는 정신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 들어가서 굴러 하고 집어넣는데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턴트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반수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반수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재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반수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위치예요. 그 학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솔직히 되게 뭐 이런 겁니다. 비하는 거 아닙니다. 산 쪽에, 그러니까 되게 산골짜기에 있어요, 학교가. 뭐 주변에 막 산과 논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반수한다는 건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이나 아니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의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저는 도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 안에 학원이 있어야 돼요. 산속에 있는 도시대학을 갈 바에 대학 레벨을 낮춰서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교를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위치가 도심권에 있을수록 저는 반수하기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 학교 시간표를 잘 짜야 됩니다. 몰아서 짜서 노는 날을 좀 만들던가, 또한 교양은 최소한으로 듣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반수 실패하면 그 다음 학기 완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된다고. 다 빵꾸 나 있기 때문에. 걷다가 학교, 대학교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다 빵꾸 내면서 갑니다. 특히 막 학고도 먹고 가요. 학사경고도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좀 등하시하다 보니까 만약 반수를 실패해서 학교로 복귀했을 때 정말 힘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간표에 교양 과목을 최소화하고요. 전공 과목도 뚜렷하게 딱 짜서 시간표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휴학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해주는 학교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반수하겠다고 빠져나가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1년 동안 휴학 안 되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휴학도 반학기 다니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동덕여대에 저희 학생을 보냈는데, 크리에이터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학교 레벨을 높이고 싶다고 재수를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동덕여대가 1년 휴학입니다. 반학기 휴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학기를 거의 다 버렸습니다. 등록금 내놓고. 대학, 그 친구는 논술을 준비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 학기 휴학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반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 진짜 재밌거든요. 대학교 생활 해보면은 막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솔직히 대학교 생활 너무 재밌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고3 때처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3 때처럼 생활을 못하면 솔직히 반수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나요. 술 먹을 거 다 먹고 막 애들이랑 놀고 다 놀고 MT 가갖고, MT 줄임말이 뭐예요? MT가 뭡니까? 먹고 토하는 날 가서 막 먹고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갈 거 다 가고 놀 거 다 놀면? 그렇기 때문에 고3 때처럼 나는 고3이야. 사회에 아직 민증으로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야 라고 생각하고 반수하셔야지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도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데 반수는 어떻겠어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수하는 학생분들 스케줄 잘 짜셔야 됩니다. 고3 때처럼 해야 돼요. 대학교 공부 끝나면 학원 가야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주변 애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 악마 같은 애가 저였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오늘은 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뭐 재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뭐 합격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을 통해서 하던데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솔직히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프로그램이나 학원들이 프로그램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해놨겠지. 재수 종합반이 됐건 뭐 기숙사가 됐건 다 자기들만의 프로그램, 성공시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만들 정도의 의지와 공부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지. 저는 솔직히 학원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의지만 정말로 확고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진짜 공부에 대한 의지, 작심삼일이 아닌 1년 동안 이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 분들도 이 재수에 대해서 좀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어머님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는 1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칭찬과 막 아버님들의 막 이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할 수 있어 자신감 불어주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한테 지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기회가 2018학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컨쇼도 함께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 재수생, 삼수생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이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재수생을 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약점이 많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기숙사 학원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싸겠습니까? 솔직히 기숙사 학원 다닐 돈이면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재종반 끝나고 과외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재종반은 낮에 가거든요. 재종반 다 끝난 다음에 밤에는 수학이 됐건 뭐 수학이 진짜 약하다라면 수학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은 솔직히 그 고3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수능을 볼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그 재종반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과외 선생과 재종반의 역할 분담이 되는 거겠죠. 재종반은 시스템대로 가고 고3 거를 한다라면 우리 과외 선생님은 우리의 아이가 부족한 부분, 단원이 됐건 어떤 파트가 됐건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갈 그런 비용이 있다라면 저는 솔직히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외 시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아이가 그만큼 밖에 나가서 놀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숙사 학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럽니다. 공부 못한 학부모님들 그냥 다 때려 눕니다. 너는 정신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 들어가서 굴러 하고 집어넣는데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턴트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반수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반수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재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반수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위치예요. 그 학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솔직히 되게 뭐 이런 겁니다. 비하는 거 아닙니다. 산 쪽에, 그러니까 되게 산골짜기에 있어요, 학교가. 뭐 주변에 막 산과 논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반수한다는 건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이나 아니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의 조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저는 도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 안에 학원이 있어야 돼요. 산속에 있는 도시대학을 갈 바에 대학 레벨을 낮춰서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경우 지원했는데 내 학교 레벨이 안 맞아. 나는 여기 붙어도 안 갈 것 같아.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그게 뭐가? 1년 더 하는 게 뭐. 걷다가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건 이겁니다. 재수할 마음이 생겼으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거죠. 당장 들어가세요. 지금 기숙사 학원들 다 문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약점은 뭐였는지, 1, 2등급 아이라도 제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빡세게 채워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직히 1, 2등급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간다면 성적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학교 생활과 비슷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숙사 생활을 군대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와 딱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 프로그램이나 학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내 자신을 어떻게 꾸며서 갈 건지에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솔직히 기숙사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옆에서 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놀려고 맘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약점이 많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기숙사 학원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싸겠습니까? 솔직히 기숙사 학원 다닐 돈이면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재종반 끝나고 과외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재종반은 낮에 가거든요. 재종반 다 끝난 다음에 밤에는 수학이 됐건 뭐 수학이 진짜 약하다라면 수학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은 솔직히 그 고3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수능을 볼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그 재종반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과외 선생과 재종반의 역할 분담이 되는 거겠죠. 재종반은 시스템대로 가고 고3 거를 한다라면 우리 과외 선생님은 우리의 아이가 부족한 부분, 단원이 됐건 어떤 파트가 됐건 부족한 걸 찾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한 완전히 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재수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세월이 살다 보니까요, 한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 더 투자한 거 별거 아닙니다. 저희 형님은 삼수하셨어요. 그것처럼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2년을 더하는 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 레벨을 높였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대학교 가도 하여튼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투자를 할 용기가 있다면 저는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볼만 해요. 대신 그냥 무작정 도전하면 재수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수생 중에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맞아요. 저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작전을 짜지 않았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수를 해야지 성공을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시작하였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누가 시작하였는가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저는 1년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학생, 우리 아이가 이야기했다라면 찬성. 하지만 어머님 레벨에 맞지 않는 대학을 우리 아이가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거지로 시키신다라면 저는 완전 반대. 왜 그러냐면 재수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 아십니까? 고등학생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억압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은 못 사 먹는다고요. 하지만 재수생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사회의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놀 곳도 많아지고요. 고등학교 때 놀지 못했던 거 대학교 가거나 성인 되면 놀 곳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다 풀어지거든요. 그런 사회가 유혹하는 사회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는 반드시 학생이 하고자 했을 때
재수를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 한다면 저는 한여름이 되는 순간, 너무 더워지는 순간 정말 기운이 아마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재수를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어머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재수를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저는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재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만일 1년 더 투자해서 나의 이 능력을 사회에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저는 재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시작했을까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입니까? 학생이 만일 도전했다라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재수생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한 저도 기숙사라는 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재수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학교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학교 목표를 정하라는 게 뭐냐면 2018년이 되게 되면 입시가 또한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정시, 특히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대학교의 목표군을 정해놓고 그 학교가 뽑고자 하는 전형에 맞춰서 시간을 할당하는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자, 학교 목표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만일 제가 이거는 학생을 무시하거나 어떠한 기준선을 말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지방대를 떨어졌습니다. 지방대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을 떨어졌는데 저희 목표는 서울대예요. 라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만일 반영한다면 그만큼 대학 라인을 짜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학교는 학과마다의 그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2018년이 되게 되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도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또한 문과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런 것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라인을 우선 가나다군을 짜놓고 재수라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학교가 원하는 아이로 재수라는 이 공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딱 맞게끔 효율적인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는 이유? 그냥 무작정 여러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솔직히 저는 하위권 학생들은 기숙사 들어가는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기숙사 들어갈 돈 가지고 딴 거 하라 그래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만약 1, 2등급 학생이에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기숙사고는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당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지원했잖아요. 지원했는데 내 학교 레벨이 안 맞아. 나는 여기 붙어도 안 갈 것 같아.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그게 뭐가? 1년 더 하는 게 뭐. 걷다가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건 이겁니다. 재수할 마음이 생겼으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거죠. 당장 들어가세요. 지금 기숙사 학원들 다 문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약점은 뭐였는지, 1, 2등급 아이라도 제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빡세게 채워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솔직히 1, 2등급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간다면 성적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적인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학교 생활과 비슷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숙사 생활을 군대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와 딱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 프로그램이나 학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내 자신을 어떻게 꾸며서 갈 건지에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솔직히 기숙사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옆에서 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놀려고 맘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약점이 많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기숙사 학원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싸겠습니까? 솔직히 기숙사 학원 다닐 돈이면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재종반 끝나고 과외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재종반은 낮에 가거든요. 재종반 다 끝난 다음에 밤에는 수학이 됐건 뭐 수학이 진짜 약하다라면 수학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은 솔직히 그 고3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수능을 볼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요. 딱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 프로그램이나 학원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 내 자신을 어떻게 꾸며서 갈 건지에 되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솔직히 기숙사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옆에서 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놀려고 맘만 먹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다고.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학원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짜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런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되게 약점이 많은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부터 이제 손을 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또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기숙사 학원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싸겠습니까? 솔직히 기숙사 학원 다닐 돈이면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재종반 끝나고 과외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재종반은 낮에 가거든요. 재종반 다 끝난 다음에 밤에는 수학이 됐건 뭐 수학이 진짜 약하다라면 수학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재종반은 솔직히 그 고3 수준에 맞춰서 나갑니다. 수능을 볼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춰서 나가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딘가가 빵꾸가 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그 재종반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과외를 붙이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과외 선생과 재종반의 역할 분담이 되는 거겠죠. 재종반은 시스템대로 가고 고3 거를 한다라면 우리 과외 선생님은 우리의 아이가 부족한 부분, 단원이 됐건 어떤 파트가 됐건 부족한 걸 찾아서 그 부분을 메꿔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갈 그런 비용이 있다라면 저는 솔직히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외 시간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아이가 그만큼 밖에 나가서 놀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숙사 학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럽니다. 공부 못한 학부모님들 그냥 다 때려 눕니다. 너는 정신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 들어가서 굴러 하고 집어넣는데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턴트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반수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반수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재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반수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위치예요. 그 학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솔직히 되게 뭐 크리에이터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가 학교 레벨을 높이고 싶다고 재수를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 동덕여대가 1년 휴학입니다. 반학기 휴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학기를 거의 다 버렸습니다. 등록금 내놓고. 대학 그 친구는 논술을 준비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 학기 휴학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반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 진짜 재밌거든요. 대학교 생활 해보면은 막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솔직히 대학교 생활 너무 재밌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고3 때처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3 때처럼 생활을 못하면 솔직히 반수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나요. 술 먹을 거 다 먹고 막
애들이랑 놀고 다 놀고 MT가 갖고 MT 줄임말이 뭐예요? MT가 뭡니까? 먹고 토하는 날 가서 막 먹고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갈 거 다 가고 놀 거 다 놀면 그렇기 때문에 고3 때처럼 나는 고3이야 사회에 아직 미인증으로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야 라고 생각하고 반수하셔야지 그나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수도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데 반수는 어떻겠어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수하는 학생분들 스케줄 잘 짜셔야 됩니다. 고3 때처럼 해야 돼요. 대학교 공부 끝나면 학원 가야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주변 애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맥주 한잔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별의별 소리 다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 악마 같은 애가 저였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요. 자, 오늘은 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뭐 재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뭐 합격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을 통해서 하던데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솔직히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프로그램이나 학원들이 프로그램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해놨겠지. 재수 종합반이 됐건 뭐 기숙사가 됐건 다 자기들만의 프로그램, 성공시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내 걸로 만들 정도의 의지와 공부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지. 저는 솔직히 학원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의지만 정말로 확고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진짜 공부에 대한 의지, 작심삼일이 아닌 1년 동안 이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 분들도 이 재수에 대해서 좀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어머님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좀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는 1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좀 도와줘야